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한국일보 보도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여기에는 비선이 있었다, 특사가 있었다, 함성득, 임혁백 이 두 교수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비공식 특사 없었다. 비선 라인 없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직접 통화를 해서 그래서 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 이후에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 대표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보도에서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총리 인사 추천권, 인사를 하는데 총리를 추천을 해라.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원희룡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반대해서 원희룡 대신 정진석을 임명을 했다.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윤 대통령이 했느냐. 그 다음 지지층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도 국정에 중요한 일은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소위 배반하고 그 한미 FTA 이런 것을 밀어붙인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지지층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저런 사법 리스크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지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 비공식 특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을 놓고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신평 변호사였죠. 신평. 이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국일보에서 이 두 사람을 찾아내서 이 두 사람이 가교 역할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 각종 언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이렇게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그동안 회동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는데 이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사였느냐, 비선 라인이었느냐, 그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가교 역할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건 누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성득이 임혁백이가 지난달 17일 만났고 19일은 이재명 그 당대표실에서 모여서 협의까지 했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야기, 함성득과 임혁백이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골프도 치지 않고 지금은 골프도 치지 않고 골프 회동을 하자 이런 건 좀 사실관계가 틀린다. 물론 정치권에서 밥 한 번 먹자, 소주 한 잔 하자, 골프 한번 치자 이게 인사말처럼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함성득과 임혁백이 자신들의 가교 역할 이걸 내세우고 싶었고 이 협치, 이 회담 정국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나서서 이렇게 과장을 했다. 자신들의 생각을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과장일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오전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고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의 행보 또 이재명과의 회동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인 윤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건 과장일 것이다, 상당 부분 거짓말일 것이다 라는 짐작은 돼도 이 정황 전체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한참 있다가 오늘 오후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해명하는 것, 타이밍을 놓쳤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대통령실이 이제 비서실장과 이 정무수석이 바뀌었습니다. 다 모두 국회 경험이 있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대응을 해도 이렇게 비공식 특사는 없었다, 뭐 특사 없었고 비선 라인은 없었다, 그런 내용들은 뭐 맞지 않다, 이런 정도로 부인을 하는 것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서 뭐 만나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언제나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언을 할 수도 있고 윤 대통령도 뭐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참모들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선한 거짓말도 좀 있어야 하고요. 좀 이렇게 각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런 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간에서 이 메신저, 이게 창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풀리고 있고 의혹을 부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총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총선 이후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준표와 통화를 한 것, 만난 것, 만찬을 한 것, 홍준표와 오세훈이 통화를 한 것, 지금 총선 막판에 많은 지지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자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럴 때 통화를 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 다른 협의들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설득력 없는 부인, 해명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를 국민들 앞에 보이면 모든 게 의혹이 사라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일부의 비판, 한동훈에 대한 비판도 사라집니다. 한동훈을 만나면 되는 일입니다. 이 투샷을 보고 싶다. 송재TV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투샷을 왜 우리가 볼 수 없어야 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 아니냐? 지금 가장 사실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들이고 지지층 아니냐?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한동훈이 지금 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모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왜 있습니까? 왜 그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오늘 황우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비대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면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황우여와 만날 때 같이 만나는 것도 또 방식입니다. 뭐 어떻게 했든지 윤석열 한동훈이 만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투트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과 뭐 회담을 한 만큼 대화는 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재명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헌법 체계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원, 지지층,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직하게 보일 수가 있죠. 거부권 때문에 말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다라고 해서 거부권 뭐 막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또 당선자들
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릅니다. 모두를 원팀으로 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럴 때라도 이재명이 저렇게 특검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입법을 통해서 우리 헌법 질서를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부권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지난해 말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이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정부에서 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거의 위헌으로 가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1호 법안으로, 다음 달 국회가 구성되면 제1호 법안으로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 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25만 원을 나눠주자,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고발되기도 했는데 이재명이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 이건 위헌 법률입니다. 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찬대가 가입하고 있는 그 소위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여기에서 앞으로 검찰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모두 끝난 조국, 송철호, 이화영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까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헌 요소들을 모두 축적해 가야 합니다. 지난해 말에 민주당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하겠다,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탄핵카드, 탄핵 공격을 일삼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헌 정당 이 심판 청구를 하겠다.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탄핵이 받아들여지겠느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으냐, 이 준비도 해 가야 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 가면, 제가 지금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 가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투샷 만나는 장면이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지게 되면 이런 회담 중간에 가교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런 논란들은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말 사르는 판을 걸으면서도 굉장히 치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노리는 그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만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 70%, 80%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입니다. 당원들입니다.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